전교 1000등짜리가 공부해봤자 500등 되는 거야. 1등이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은 개잡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잡주는 잡주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잡주인가 아닌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퀀트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2022년에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2, 네이버는 마이너스 64, 카카오는 마이너스 71% 하락을 했습니다. 참 얘네들은 잡주인가 아니면은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쯤 들어가도 되는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선 얘네들은 대형주입니다. 한국 시가총액 10분위 수익을 분석을 해보면은 소형주에만 투자를 했으면 우리는 연봉이 45%를 벌 수가 있었고요. 대형주에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수익이 8%입니다. 45는 8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왕족, 귀족이고요. 네, 이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고, 대형주는 대형주 자체로서 그냥 천민잡주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6대 필터를 넣었어요. 적자 기업과 관리 기업, 금융 기업,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뺐습니다. 어쨌든 적자를 내지 않고 관리 종목이 아닌 소형주는 다 왕족, 귀족이고요. 그냥 대형주는 그냥 존재 자체로 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잡주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천민인데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왜 옛날 옛적에도 뭐 노예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스파르타쿠스가 된다든지 장군이 된다든지 그런 스토리가 가끔 있잖아요. 노예 1억 명 중에 1명 정도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저평가되었는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퀀트킹에서 이번에는 제가 이 순위를 좀 뽑아봤어요.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자, 6대 가치지표를 분석을 해볼게요. 네, 참고로 한국에는 기업들이 한 2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순위를 계산을 해봤어요. 자, 삼성전자의 POR, PBR, PCR, PFCR, PSR, POR의 각각 순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얼추 내보면은 통합 순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저평가 지표 중에서 이제 700위 정도 되고, 네이버는 1360위, 카카오는 1720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평균보다 좀 살짝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네이버, 카카오는 한국 평균 주식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왠지 나는 전교 692위, 1359위, 1718위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생이 2200개밖에 없는데, 2200명밖에 없는데요. 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지금 이 모양입니다. 40%, 60%, 70% 빠졌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물론 이럴 수가 있죠. 걔네들은 좀 고평가되긴 했지만 우량주야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량주 팩터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보면은 우량주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확실히 우량주처럼 보입니다.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요. 네이버도 한 상위 40% 정도는 되는데 그래봤자 780일입니다. 782입니다. 카카오는 1170위, 심지어 상위 50%도 못 들어갑니다. GPA, F스코어, 베타로제가 우량주인가 아닌가를 측정을 해봤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는 상당히 별로고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고요. 자, 그럼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거 증가하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순이익 성장을 봤는데, 거기서도 얘가 900위, 1200위, 1100위예요. 그렇게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 상위 50%도 제대로 못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래에 성장을 하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예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컨센서스인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이분들의 전망치는 내년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부풀려 나오는 경우가 반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만큼 성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한번 까보면 이만큼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자, 그러면은 저평가, 우량성, 성장성 이 세 개의 종합 순위를 매겨봤거든요. 그렇게 매겨보니까 2200개 중에서 삼성전자가 308위 정도 되고 네이버가 1176위 그리고 카카오가 1581위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이 세 개 중에는 뭐 하나라도 들어가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잡주 소리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기서 또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삼성은 지금 보면은 조금 저평가돼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그 가격은 상위 30% 그러니까 저평가가 상위 30%인데 뭐 우량주, 성장주 뭐 그럭저럭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2023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요 세 개 순위가 2023년에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순위가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년에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이 순위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야 전교 1176위가 순위를 올려봤자 500위, 800이고 야 1581위가 순위를 올려봤자 뭐 1000위, 1200위지 얘네들이 갑자기 뭐 10위, 20위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최근 뭐 성적이 한 80점인데 내년에는 70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얘네 둘은 성적이 한 60점인데 내년에는 뭐 65점, 7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왜 70점짜리 주식을 사냐고 95점,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비기량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따위로 왜 전벌을 하는 겁니까? 지수가 당연히 3천 가겠죠. 그럼 얘네들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근데 얘네들 순위를 보세요. 얘네들보다 더 훌륭한 기업이 최소 수백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최근에 뉴스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더만요. 삼성은 뭐 핸드폰 거지 같다고 하고요. 물론 저는 삼성만 쓰기 때문에 아이폰과 비교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그 알짜배기 기업들은 전부 다 그 쪼개가지고 상장하고 이런 짓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상한 미국 기업 M&A 인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너무 많이 돈을 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1년까지 한 5배 정도 올랐고 네이버는 요 2년 동안 4배 올랐고 카카오는 요 구간에 10배 정도 올랐어요. 자 근데 다음 주도주들이 과연 얘들일까요? 얘네들이 다시 5배, 10배 올라오는 화려하게 컴백을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자, 최근 한 20몇 년을 보면은, 자, 이때 상승장은 IT 버블이니까 IT와 통신이 주도를 했고, 뭐, 요때는 뭐, 의류, 유통, IT가 주도를 했다고 해요. 요때는 건설, 조선, 기계, 철강, 요때는 IT, 자동차, 화학, 정유, 그 요때는 뭐, 4차 산업과 글로벌 경기 회복, 이런 애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주도주가 늘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옛날 1970년대에는 건설주가 가장 잘 나갔고요. 80년대에는 증권, 보험, 기계 이런 쪽이 잘 나갔고 90년대에는 주식이 다 죽었지만 그나마 잘 나간 건 전기전자, 음식료, 철강 이런 거였고 2000년대에는 뭐 보험, 철강, 운수, 뭐 장비 이런 게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주도주라는 것이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주도주였다 하더라도 얘가 미래에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일단 얘네들은 대형주니까 그 자체로 잡주입니다. 자체로 천민 계급이고요. 근데 그 잡주 중에서 얘네들이 그나마 좀 좋은 편인가 혹시 양반이 되거나 귀족이 될 수 있는 천민인가 라고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2023년이 어둡다고 애널리스트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지표가 상당히 암울한데 미래는 좋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야 전교 1000등짜리가 공부해봤자 500등 되는 거야. 1등이 못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은 개잡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잡주는 잡주예요. 일단 대형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좀 덜 잡주인가? 근데 그거는 안 보입니다. 덜 잡주가 아니라 그냥 잡주인 것 같아요. 얘네들보다 좋은 기업이 한국에 수백 개가 널려 있습니다. 걔네들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전부하지 마세요. 과거 주도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영상도 너무너무 유익했어. 지금 제 어깨를 제가 이렇게 치시는 거 보시죠? 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싫어를 누르시면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